우리나라 마을 입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나무는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살아있는 역사며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강릉시 사천만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바로 110년 수령의 이 무궁화 나무입니다. 마을마다 담장 곁에서 피고 지던 무궁화. 그러나 이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무궁화 말살 정책에 대항해 이 나무를 지켜온 건 박시종중의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궁화나무의 품질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무궁화나무가 50년 이상 살 수 없다. 또 벌레가 많이 낀다. 이런 이 구실로 해서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그 후에 종중에서 이 나무를 여러 가지 애를 써서 가꾸고 또 나무에 보면은 시멘트로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느라고 덮어주는 흔적도 있고 그래서 종중 어르신들이 많은 애를 써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는 법.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우리나라 최고령 무궁화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세종시로부터 무궁화나무가 활짝 피고 또 전국으로 더 번져서 온 나라가 무궁화로 똘똘 뭉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원하면서 세종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무궁화가 가득 피어납니다. 무궁화 도시, 세종을 가득 메울 5,000년의 향기를 따라가 봅니다. 세종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는 아침뜰 근린공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우리 그 세종시를 무궁화도시로 도시화하기 위해서 지난 식목일을 기해서 무궁화도시 헌장 선포식을 가진 곳이고요. 세종시의 그 무궁화도시 원년을 맞이해서 이 지역에 그 무궁화를 심고 이렇게 좀 가꾸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곳에 심은 그 무궁화 나무는요, 10년생 무궁화로서 이제 단심 계열이고요. 그게 192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묘목으로 해서 한 1,400여 주를 이렇게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무궁화를 우리 단심계 곳곳으로 이렇게 심는데요. 이는 산림청이나 산림과학원에서도 선정한 품종입니다. 마침 그 지난 8월 달 우리 시에서 개최된 나라꽃 전국 무궁화 축제에서 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단심계 곳곳으로 홍단심을 가장 그 선호한 품목이 됐고요. 그러한 연유가 우리 시에 단심계를 또 홍단심계를 많이 심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그리고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 공식 출범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담당합니다. 또 교육과 문화, 복지, 그리고 첨단 산업들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거라는 기대 속에 탄생한 새로운 도시 세종. 세종시는 국가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국가적 목표로 세워진 도시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해서 모든 국가의 중요 부서들이 세종시에 모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궁화와 그리고 또 세종시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는 궁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무궁화길은 세종시와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세종시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전의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 조경수 마을로 많이 그 지명도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묘목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무궁화를 활용한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1차와 그런 어떤 2차 산업 제품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 테마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활동들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세종시로 찾아올 수 있는 많은 관광 자원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또 6차 산업도 실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무궁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의 터전. 우리가 바라는 도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 무궁화를 가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미고개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곳으로 미국 파병용사 428명이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세종시는 이곳에 무궁화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이곳 개미고개는 6.25 당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아주 그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5일 동안 저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북진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당시에 미군 병사 한 400여 명이 희생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곳에 그 무궁화를 심고 관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던 아픈 역사의 현장. 눈부신 햇살 아래 흔들리는 무궁화가 그 역사를 보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조선 시대엔 제단에 무궁화를 심어 하늘의 꽃, 신의 꽃으로 신성시했고, 신라 시대엔 근화향으로 표기, 스스로를 무궁화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산해경을 비롯한 수많은 문헌들에서도 우리나라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궁화를 머리에 꼽기도 하고 무궁화로 몸을 장식하며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배꽃을 왕조의 표상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그의 저서에서 무궁화 강산을 노래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강산을 나타내는 근역은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근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은 무궁화를 뜻하는 한자어이고요. 그 외에 그렇기 때문에 근역이라고 하면 무궁화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고조선부터 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또 근대까지를 보면 많은 문헌에서 무궁화에 관련된 우리 민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민족혼 말살 정책이 심해질수록 민족 정신과 애국의 대표 상징이 되었던 무궁화. 그 시기의 무궁화는 민족 그 자체이며 되찾아야 할 소중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궁화를 보면 무궁화는 매일같이 하루에 20에서 많게는 40여 송이의 꽃이 매일 피고 지는 그런 개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화 습성을 이용을 해서 남궁옥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단결과 민족 저항을 그런 어떤 무궁화에 빗대어서 무궁화 보급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무궁화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원인데요. 특히 이곳엔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사연 있는 무궁화 5그루가 있습니다. 백범의 무궁화는 그가 승려 생활을 했던 공주 마곡사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무궁화는 그가 유년 시절 뛰어놀던 이곳 효창공원에서 자란 것입니다. 광복된 조국에 백골이라도 묻히길 원했던 안중근 의사. 그의 빈 무덤엔 그가 사랑했던 무궁화 한 그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제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던 무궁화의 생명력은 독립투사들의 강인한 의지를 담은 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원주민인 구도심과 새로 생긴 신도시가 어우러져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테나 마을 공동체는 구도시와 신도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체를 이루는 마을 기업인데요. 무궁화를 매개로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테나 공동체는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주로,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서 저희가 전통차, 다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자 하고 모였어요. 그러면서 또 사회에 환원도 하자. 무궁화를 소재로 전통차와 다식을 만들어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무궁화 차 한 잔에 마음은 벌써 부자가 된 듯 행복해 보입니다. 무궁화꽃차는 해열, 해독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동의보감에 의하면 청열, 기관지, 이습에 좋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거를 허브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궁중 요리에 꽃봉오리를 이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무궁화 꽃의 효능과 다양한 요리 방법도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향기롭고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무궁화를 이용한 음식도 참 다양한데요. 쌀가루를 버무리는 걸 보니 떡을 만드나 봅니다. 무궁화를 우린 물로 반죽한 쌀가루를 곱게 거른 뒤 한 소끔 푹 찌어내면 무궁화 떡이 완성됩니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들께서는 무궁화 잎을 이용해서 된장찌개나 나물을 만들어 드셨는데요. 저는 무궁화 잎을 덮어서 떡 케이크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위에는 앙금 플라워로 무궁화 꽃을 표현해 봤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진 무궁화 음식이 새로운 감각의 무궁화 떡 케이크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저희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무궁화가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까지 드셨던 무궁화가 식품공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으로서 팔로 개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이라면 하루빨리 우리 무궁화가 식품공전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경제적인 활동으로서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궁화를 매개로 하나가 되는 마을 기업 아테나 공동체. 세종시 무궁화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테나 공동체에서 만든 무궁화 차와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동면 오봉산 입구엔 튼실한 무궁화 나무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곳은 청정 지역이라 요리에 쓸 무궁화를 따러 자주 찾는다는 김정미 씨. 무궁화 꽃과 잎의 채취 시기는요, 잎은 아무래도 이른 봄이 좋습니다. 순이 연할 때 따서 장아찌와 또 그걸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꽃은 한여름에 피기 시작하는데, 물론 무궁화 꽃은 피고 지곤 하지만 한여름에 꽃을 채취해서 수술을 떼고 그리고 말려서 꽃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저는 또 예쁜 맛있는 꽃밥을 만들 거예요. 무궁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무궁화 잎과 줄기를 적절한 시기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무궁화 꽃은 주변에 널리 흐드러지게 있지만 사실 잘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처. 그런데 무궁화 성질이
차고 또 맛은 평온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사실 열이 좀 많은 편인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궁화 요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무궁화 줄기를 끓는 물에 우려낸 후 그 물로 밥을 짓습니다. 무궁화 잎은 끓는 물에 데쳐서 식혀줍니다. 우선 쪼물쪼물 제가 만지겠습니다. 자, 쪼물쪼물해서 쪼물쪼물한 다음에 잠시 재워놓겠습니다. 잘게 다진 소고기와 무궁화 잎 다진 것을 섞어서 구워주면 무궁화 떡갈비가 완성됩니다. 넣겠습니다. 양념장에도 무궁화 잎을 잘게 썰어 넣어주면 독특한 향과 식감이 일품입니다. 무궁화 요리로 한 상이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무궁화 요리가 되게 건강한 요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가 무궁화꽃도 만발하고 그 만발한 무궁화꽃을 가지고 저처럼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맛있고 또 우리 몸에 건강하게 요리를 개발해서 세종시 우리 무궁화 도시로 거듭나는데 무궁화 요리가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무궁화 요리를 만드는 것. 김정미 씨가 무궁화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말레이시아에선 국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좋아하는 꽃으로 하이비스커스를 꼽았습니다. 우리와 말레이시아의 나라꽃 무궁화. 이곳에선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미 사랑이 유별난 영국인들이라 혹한의 겨울이라도 장미 전문점은 늘 문전성시입니다. 영국인들은 생활 양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집마다 정원을 꾸며 장미를 가꾼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상징인 장미를 가까이하며 정체성을 잊지 않는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나라꽃을 가지고 있는 건 국민 모두가 나라꽃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동안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고취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와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표상입니다. 우리 무궁화는 색깔의 분류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백의 배달개와 품종수가 가장 많은 홍단심개, 교잡에서 생긴 백단심개, 그리고 청단심개와 아사달개로 나뉩니다. 국가의 표상물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국가의장이나 국세 등의 국가 상징으로 사용된 무궁화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국가의장으로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8일 무궁화의 날은 어린이들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광복절 전후 무궁화가 가장 많이 피는 시기인 8월 8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의 날이 제정될 만큼 무궁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국가를 상징해온 꽃이었습니다. 네, 무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라고 알고 있어요. 네, 무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애국가에서도 무궁화 나오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도 다 무궁화를 많이 쓰잖아요. 올해는 예방 71년이 되었으나 나라꽃 무궁화가 아직도 대한민국 국화로 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아십니까?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17대부터 19대까지 발의됐지만 폐기되고 지난 6월 24일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 다른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 보면 무궁화를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화로 또 그쪽에서는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빨리 나라꽃 무궁화로서 빨리 법제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R&D가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국민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로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무궁화를 제대로 알고 소중하게 가꾸는 마음이겠죠.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 그게 바로 민족 정서가 아닐까요? 아침마다 무궁화길 사이로 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무궁화가 만발한 마을을 이젠 보기 힘들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무궁화 사이길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대한민국 곳곳을 수놓은 무궁화.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나라 사랑의 뜨거운 결의 속에 나라꽃 무궁화를 보는 눈.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보급에 힘쓰던 열정.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무궁화는 어쨌든 지금 명실공히 나라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단합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한 국민 간의 어떤 구심력 역할들을 해왔던 게 무궁화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가면 태극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심정이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어떤 국민들을 단합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때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무궁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꽃이 아니라 나라꽃 무궁화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식목일 세종시에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공무원과 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무궁화 나무 1,400여 그루를 아침뜰 근린공원과 인근 지역에 심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우리 세종시를 아름답게 무궁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관리하는 또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무궁화가 생활 속의 무궁화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심은 무궁화 나무. 아이들과 더불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무 한가득 꽃을 피워 올리겠죠. 소재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무궁화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로 알고 또 사랑받는 꽃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학도로서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열띤 토론회 주제는 무궁화를 널리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세밀한 촬영 계획까지 학생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비가 와서 다들 걱정을 하는데 강행군으로 가는 게 학생들의 첫 촬영지는 독립기념관이군요. 전문가 못지않은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자세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독립기념관과 무궁화는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에 와봤는데 굉장히 좀 웅장하고 이 나라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좀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굉장히 좀 많이 식재가 돼 있어서 좀 놀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주변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찍어온 그림을 편집하는 시간. 무궁화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마 학생들은 처음으로 무궁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미디어 콘텐츠학과 학생들이니 멋진 영상을 기대해도 되겠죠?
일단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서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뭐 깊은 뜻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까 뭔가 이런 간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무궁화가. 그래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시청하셔서 좀 무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죠. 이곳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무궁화 화장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무궁화 추출물을 재료로 한 무궁화 선크림과 핸드크림,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모두 3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무궁화 화장품은 이미 다른 회사 제품도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이미 이제 그 화장품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의약품 소재로도 이미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 여러 어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소재로 키워 나갈 수도 있고요. 신생 세종시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궁화 화장품은 무궁화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붙이고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인데요. 이 연구소는 무궁화 시료를 채취해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도시라고 불리우는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궁화의 화장품 성분적 메리트를 높이 샀기 때문에 무궁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 제품 각 제품에는 무궁화씨, 무궁화 껍질 등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궁화의 피부 방어막 형성, 피부 장벽 강화, 콜라겐의 자연 활성 촉진 등 그 유용한 성분적 메리트를 이용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각 제품에는 무궁화의 씨, 껍질 등에서 추출한 성분이 많게는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화장품으로 한층 더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온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꽃, 그다음에 그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 뭐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사포나린 성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옛 문헌에도 또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이런 약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가 갖고 있는 이런 약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상품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궁화의 효능과 상징적 이미지를 추가한다면 무궁화 화장품은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무궁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렇게 세종시 무궁화 산업도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무궁화 도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왔는데 그 여러 가지 감론을박을 해와서 부심을 얻게 됐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문화도시 자문위원회 이쪽에 있고 또 서포터즈를 이렇게 세종시 관계자와 무궁화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무궁화 서포터즈들이 함께 모여 무궁화 도시 세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궁화를 더 가까이 접하고 잘 가꾸기 위해선 시민과 무궁화 서포터즈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네, 세종시 무궁화 서포터즈는 무궁화 선양도시 세종시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시민 활동가를 말합니다. 서포터즈의 주요 업무는요. 일단은 무궁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해서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교육 참여가 있고요. 그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 모니터링과 가꿈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도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이 있습니다. 워크숍의 핵심 분임 토의 시간은 개인의 생각들이 모여 시의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토론의 장인데요.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우리 세종시가 무궁화도시 선포를 하고 주민과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첫 번째 그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당신들이 만들어 주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종시의 무궁화도시를 넘어서서 국가 브랜드 도시로서까지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국의 몇 개 도시에서 무궁화 도시, 또 테마 도시, 메카 도시 이렇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도시들과 긴밀한 네트워킹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종시만이 갖는 이런 특별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격이 높은 차원의 무궁화 선양운동, 또 선양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매력을 뽐내는 무궁화들. 붉은 태양을 닮은 홍단심 무궁화가 눈부신 이곳은 무궁화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무궁화 연구소입니다. 무궁화만 하는 90년부터 해가지고 성균관대학에다가 10만 평의 식물원에다가 3만 평을 무궁화를 심었지. 세계 각국에 있는 무궁화를 다 모아가지고 유전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시작했지. 새 품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빨간색 아닙니까? 여기다가 요 교배하거든. 여기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교배돼 해가지고 무슨 색깔이 나왔는가를 해서 부인을 파종해가지고 새로 선발한 꽃이 요 색깔이야. 신품종. 이렇게 개량한 품종들은 해외로 수출하고 로열티까지 받고 있답니다. 황금색. 이 처음에 녹색을 나오다가 6.25 때부터 제헌절 때 이렇게 녹색이고 광복절에는 완전히 금빛으로 변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올해 나는 풍년이 든다. 풍년이 들 징조를 이야기하는 국가 경기가 좋아진다. 개량된 품종의 무궁화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은 화분에서 저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수백 개의 무궁화들. 심경구 박사의 피땀 어린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가까이 집 아파트나 길거리에 이런 데서도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무궁화가 심화되어야 되고 그런 품종이 개량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궁극적으로는 내 혼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앞으로 이제 무궁화를 입법해가지고
법률을 한다 그러니까 하면서 국립 나라꽃 무궁화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그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무궁화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 그의 무궁화 사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영상 같이 보실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걸 하려면 학생들이 좋아해야 돼요. 아파트, 학교, 학생, 초등학생, 국민학생, 중학생 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길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을 가는 걸 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하려면 학생들도 이런 제작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무궁화를 가지고 러브 스토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제가 너무 무궁화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깊은 의미도 제가 몰랐고, 그리고 왜 나라꽃이 되게 됐는지 자체도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 무궁화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으로 끝이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무궁화에 대한 깊은 의미와 뜻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무궁화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까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오래 볼수록 예쁜 꽃. 무궁화도 그런 꽃 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자주 볼수록 친한 법. 무궁화를 우리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민족과 아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태양의 꽃으로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꽃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꽃, 무궁화, 또 민족의 꽃 무궁화, 백성의 꽃 무궁화, 이런 몇 가지 들은 우리 국민들도 같이 자랑스럽게 우리 좀 알고 또 널리 알려줬으면 합니다. 무궁화로 하나가 되는 도시와 사람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결의의 혼과 민족 정서를 대변해온 무궁화. 은근과 끈기로 100일 동안 한결같이 꽃을 피워 올리는 무궁화. 그 무궁무진한 향기 가득했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첫걸음을 세종시에서 시작합니다. 태양의 꽃 무궁화, 백성의 꽃 무궁화. 5000년을 함께해온 우리 민족의 상징 무궁화가 뜨겁게 피어나는 나라의 중심 세종. 정책이 아닌 정신을 같이 만들어가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이름은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